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조기 대선 채비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 정치권에서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지금은 내란 종식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개헌 제안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아닌 제왕적 국회를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 국면에서도 내란 사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논란거리가 한둘이 아닌 개헌, 시간적 제약도 숙제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4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산불 이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도 염려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놀이터 디자이너인 편해문 놀이연구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새까맣게 태운 대형 산불. 이제 복구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였죠. 안동 와룡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약 40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고, 대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산불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네, 식목일이던 지난 5일 토요일 날 전국적으로 제법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전국적으로 안동 와룡 또 대구 북구를 비롯해서 총 6곳에서 산불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5-6곳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일주일 전이던 3월 28일, 29일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과 경남 산청 그리고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47,000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대구에서는 진화 작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한 분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이 고온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지난달 25일부터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발령을 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같은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건 결국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안전 수칙 준수, 가장 이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런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의성에서 처음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0곳 정도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간첩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돌기도 아하. 했었는데, 그런데 의성에서 같은 날 발생한 3건의 산불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안평에서 발생한 산불은 승려객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당일 오후 1시 57분쯤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재 담뱃불 실화에 무게를 두고 의성군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36분쯤 안개면 용길이 야산에서 발생했던 산불은 의성군 서부 지역에서 확산을 하고 뭐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도청 신도시나 하회마을 등을 위협한 그 산불. 이 산불은 가수원에서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비화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가수원에서 폐기물 소각 흔적도 발견이 됐고요. 이날에는 초속 5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했단 날입니다. 강풍이 불면 당연히 불씨가 비화할 가능성은 높은데, 이런 날 소각을 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성묘 과정에서 불을 지핀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입산 시에는 화기를 휴대하지 않는다거나 바람이 심한 날에는 가급적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와 같은 기본적 수칙을 망각한 것입니다. 몇몇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수천억이 넘는 재산 피해와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발 등산을 하거나 산림인접지에서 농작업을 할 때에는 절대 화기를 휴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방송에서도 캠페인 많이 하고 뭐 각 지자체에서도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아서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것이 아닌 이상은 결국은 이렇게 부주의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작은 불씨가 어떻게 해서 큰 불로 이어지게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대형 산불 발생이 참 잦은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2020년 4월 안동에서 발생한 안동 산불 1940헥타르의 피해 면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울진 산불, 울진에서만 14,000헥타르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3년 뒤에 발생했던 이번 산불로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45,000헥타르에 달했는데 산림 피해 면적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형 산불 발생이 잦은 이유는, 그것도 봄철에만 대형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 건 결국엔 봄철의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풍 때문인데요. 이 또한 기후변화의 여파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길게는 열흘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서 대기와 대지가 모두 건조하고, 이럴 때 강풍까지 불면서 이제 불은 순식간에 비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태풍급의 강한 바람인 초속 27m 수준의 강풍이 불면서 직선거리로 60km 이상 떨어진 영덕까지 불이 번졌고, 또 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까지 산불이 옮겨붙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대재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러니까 시속 한 8km 넘게 이게 번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빠를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뛰는 수준으로 이렇게 번져 나갔으니까 참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산불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산불,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형 산불로 확산 위험 또한 높은데요. 이번에는 산불 진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비 문제. 자, 잇따라서 이제 2건의 진화 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어제 대구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을 했었고, 또 지난달 26일이죠.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추락한 헬기, 이 공통점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는 지자체의 임차헬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헬기. 두 번째는 2대 모두 도입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기종이라는 점이고요. 노후기종. 그리고 세 번째는 70대 조종사가 단독으로 조종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산불 진화 작전에 투입되는 헬기는 소속 기관에 따라서 산림청이나 지자체, 소방청 보유 기체 외에 민간업체로부터 지자체가 단기 계약 형태로 임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임차 헬기 상당수는 노후 기종이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진화 헬기 3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기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은 저고도에서 정밀하게 물을 투하해야 하고 그리고 또 연기 속에서 방향을 잡는 고난도 작업인데다가 기체는 극심한 엔진 부하도 심하기 때문에 네. 장비 선진화는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 장비 선진화. 그러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이 두 사고가 첫 번째 이제 지자체 임차 헬기 그리고 노후 기종이라는 거 마지막 네네. 70대 조종사 단독 조종했다는 거 이거고 또 하나가 요즘에 그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그리고 또 네. 우리가 또 러시아와 좀 껄끄러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품이 잘 조달이 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산림청에서도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다 이 헬기 문제는 다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심각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적된 게 야간에 진화 헬기가 한 번도 투입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야간에도 쓸 수 있는 진화 헬기가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산불 진화 작업은 공중에서는 진화 헬기를 투입을 하고 육상에서는 뭐 진화 차량이나 장비 그리고 인력이 투입되는 입체전의 성격을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형이 가파른 산의 특성을 고려를 하면 진화 헬기는 가장 핵심적인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산림청은 2018년부터 야간 진화가 가능한 진화 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종이 이제 수리온 기종인데요. 수리온. 그런데 예. 이게 실전에 투입된 거는 2020년 안동 산불 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역대 최장 산불인 울진 산불 때도 그랬고요. 예. 이번 북동북권 대형 산불 때도 야간에는 이 진화 헬기를 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간만 되면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야간만 되면 진화율은 역주행을 했고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이 이제 더 넓어만 갔습니다. 예. 물론 안전상 이유로 진화 헬기를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밤이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산불을 진화하면서 발생하는 연무 등이 이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간 진화를 위한 헬기 기종을 분명히 도입을 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진화 헬기 당연히 시야가 확보 어려울 때 그때 쓰라고 있는 건데 참 이게 이번에 20년에 안동 산불 때 유일하게 썼다라는 거 이거 정말 네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산불 진화 작업도 이제 획기적으로 좀 대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뭐 이런 것들을 선진화하고 또 드론이라던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산불 진화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무엇보다 뭐 당연히 장비도 선진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임도 확충과 같은 사업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임도 문제도 항상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의성 같은 경우는 임도 길이가 한 710m 그리고 안동에는 임도가 없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네, 이 두 개 다 모두 다 이제 산불 진화 임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임도는 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m 이상에서 5m 이하일 때는 산불 진화 임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산불 진화 임도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장비들이 교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보다 폭이 좁을 때 작업 임도나 간선 임도로 분류가 되는데 간선 임도는 폭이 한 3m 정도 수준, 작업 임도는 2.5m에서 3m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불 진화 임도, 그러니까 폭이 3.5m 이상 5m 이하가 되는 산불 진화 임도가 의성에는 한 710m 정도밖에 없었고요. 안동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는 진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도가 없을 경우에는 대형 진화 장비라든가 인력이 하원으로 투입될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제 야간 진화 작업은 대부분 방화선 구축이라던가 또 민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첨단 장비 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임도 건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진화 임도, 그러니까 폭이 3.5m 이상 5m 이하가 되는 진화 임도의 경우에는 1km당 건설 단가가 약 3억 3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의 반발 그리고 산주와의 보상 협의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다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진화임도는 산불 진화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첨단 장비 보강 시급하다. 그리고 진화 임도 확보 이것도 시급한 문제다. 이런 지적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4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재난을 겪고 나면 상처가 아물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인데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경우 그 상처가 더 크고 오래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아이들의 친구죠. 놀이터 디자이너인 편혜문 놀이연구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편혜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경북 북부 지역을 초토화시키다시피 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우선인 분이신데요. 이번 산불 보면서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어린이들이 좀 많이 놀랬습니다. 예. 갑자기 짐을 싸고 뭐 차에 실려가지고 뭐 가깝거나 먼 친척 집이나 뭐 서둘러 뭐 낯선 곳에 가서 아마 잠을 청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울기도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짐을 싸는 과정에서 예. 결국 막내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 편혜문 선생님도 저기 대피를 하셨군요. 네, 대피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대피는 안 하셨고 네, 짐은 싸셨고요. 네네네. 아이고, 그렇군요. 예. 계속 말씀 이어가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게 저 이제 막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아우 다음에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막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그 북부 지역 전체 어린이들이 좀 이번에 뭐 동시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 산불 대피한다? 이거 뭐 완전히 뭐 남 얘기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 공포감을 느끼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른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큰 불에 놀라기도 하고 또 갑자기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도 그렇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네, 사실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그 조건, 환경이랄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요. 하나는 이제 어떤 여유롭고 한가한 시간이 이제 어린이들한테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 바로 안전과 안정이거든요. 근데 이번 산불 피해 재난은 두 번째 성장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과 안정에 커다란 좀 그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그 심리 상담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안동시라든가 안동교육 그 지원청에서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 뭐 국가 트라우마센터 이렇게 좀 함께 지원을 나서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그건 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꼭 덧붙여야 할 특히 어린이를 생각했을 때 지원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요?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특히 유아와 초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리 지원과 아울러 가지고 이 놀이 지원을 이거를 병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아와 어린이는 매우 특수한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리 지원에다가 놀이 지원까지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유아들 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 성장 환경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과 안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안전 문제 안정 문제에 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잘 돌봐야 된다. 놀이 지원까지 꼭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기관에서 지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좀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큰 재난을 겪은 후에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 아이들의 상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그것이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방법이랄지 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안동시청, 그다음에 안동교육지원청 이렇게 어린이를 함께 보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기관들이 특별히 지금 이제 특히 그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그 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아래 있는 유치원, 이 친구들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어려웠던 그런 그 기억과 그다음에 또 즐거웠던 기억, 그것을 함께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재난 이후에 아이들이 뭐 특별한 상처가 없는데도 자꾸 좀 아프다고 한다거나 여기저기 좀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안동교육지원청을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놀이 그 지원을 저희들이 나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시급하고 서둘러서 저희가 이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제 선별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좀 만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교육지원청에서 연결을 빨리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와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플레이버스라는 이제 큰 버스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놀이감들을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지원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일찍 초등학교 다녀왔고 오늘은 임동 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함께 도와가지고 뭔가 어린이를 다시 좀 기운들을 차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밖에 좀 전달이 돼가지고 또 안동시청에서 보육 아동 가족과 드림스타 팀에서 그걸 좀 도와주시겠다 그러셔가지고 하여튼 이런 연결들이 되게 지금 중요하고 그래서 어린이들도 역시 이제 그런 어려움과 조금 불안 속에서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그래도 다른 어떤 이런 공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놀이 지원을 나가서 꼭 하는 게 이제 물놀이거든요. 아, 물놀이를 하세요? 네. 어떤 식으로 하시죠, 물놀이를? 그 좁은 모래- 공간에서. 예. 학교에 한쪽에 보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모래 놀이터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물을 쓸 수 있게 그쪽으로 물을 계속 공급을 아, 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모래랑 섞어가지고 이제 이 모래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예. 거기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저희들이 옆에서 들었는데 예. 물을 이렇게 많이 뿌렸으니까 이제 불은 안 날 거야. 이제 불이 꺼질 거야. 예.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이게 뭐 치유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예. 그런 어려웠던 기억을 잠시 또 이게 즐거웠던 기억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많이 뿌렸으니까 산이나 불 같은 거 이제 꺼질 거야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예. 책상에 앉아서 하는 심리 상담도 필요하지만은 예. 사실은 이제 놀이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 그래서 심리 상담에다가 이제 놀이 지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놀이 지원을 하실까 저 사실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플레이 버스라고 있군요. 그 놀이 장난감들 가득 있는 그런 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물놀이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있는 놀이터의 그 모래사장에 가서 물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하는 뭐 거기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왜 뭐 집도 짓고 성도 쌓고 그런 것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놀았던 이러면서 조금이나마 아이들 마음의 치유를 하는 이거를 이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돌아다니면서.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동시청 보육아동 가족과 그 드림스타트 팀에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조금 저희들이 실제로 다니려면은 좀 아이들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필요하죠. 보험도 좀 더 안전하게 들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것을 아주 빨리 결정해 주셔가지고 기업지원청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예. 자, 뭔가 아이들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것도 좋고 혹시 그 외국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네, 이제 가까운 예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는 저희 나라처럼 이제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을 맡고 진행을 했었고요. 민간에서 놀이 지원을 이제 동일본 대지진 장소로 민간에서 많은 놀이 지원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처가 크고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이제 결국 대피소에 모여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그 대피소 안팎 그런 장소에서 놀이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어려웠던 마음들을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놀이 지원의 중요성 여기서 동일본 대지진 때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아이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지원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편혜문 선생님이 이렇게 놀이 지원하면서 느끼셨던 어떤 좀 아쉬운 점이라고나 할까? 좀 요청 사항 같은 게 좀 있으실 것도 같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지원을 자원을 했는데 좋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도와주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이제 어린이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불이 나서 전소한 집들도 있고 대피소에서 지내는 아이들 있고 그러는데 찾아와 주셔서 참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고맙고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고맙고 늘 고맙고 인사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서 저희들은 처음엔 좀 어려워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니까 여러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도 협조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그런 좀 남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놀이 지원 활동을 그러면 지금 한 며칠째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부터 하게 됐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임동초등학교를 갔고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학교가 기란초등학교. 기란초. 거기도 피해가 크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 내일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 나무초등학교, 나무초. 예. 그다음에 임하초등학교. 예. 일단 저희들 이렇게 한번 한 바퀴 그 이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예. 어린이들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들 만나 보니까 예. 어린이들 너무 잘 놀고 저 그 전교생들이 모여 있는 그 안에 분명히 이제 피해 입은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전혀 저희들이 뭐 누군지 저희들이 뭐 여쭤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사실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좀 어려웠던 기억들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그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그런 걸 좀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제 2개 초등학교 봉사 활동을 하셨고 이제 3개 학교가 이제 예정이 이미 돼 있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아마 학교 그 교사분들도 좀 들으실 것 같은데 좀 도움 요청하고 싶은 분들 어디에 연락하면은 혹시 이 놀이 지원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희 그 경상북도하고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요? 개발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몇 년 동안 그 경북 여성정책개발원하고 함께 저희 아까 플레이버스라는 걸 가지고 경상북도 산간 도서 지역을 찾아가는 놀이터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갔던 지역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요번에 다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뭐 영양이랄지 청송이랄지 영덕이랄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을 하여튼 안동이 조금 지나가면은 안동 저희들이 좀 그런 하는 걸 좀 지나가면은 이 지역을 조금 저희들이 놀이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경상북도하고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에 그런 것도 좀 제안을 좀 드려서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놀이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잠시 좀 전해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우리 집 홀랑 다 탔어요. 우리 갈 데 없어요. 하면서 너무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해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걸 보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져 간신히 참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런 모습 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주 어린 아이겠죠. 그 얘기를 했던 아이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잘 실감이 안 난. 그래서 더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재난 이후에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이들이 그 자라는 어떤 그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 가중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과 안정 속에서 어린이가 자란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어려운 마음, 좀 그 힘든 마음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이 시기에 즐거움과 기쁨의 기억이 좀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친구하고 충분한 어떤 자유놀이하고 그 다음에 다정하고 친절하고 허용적인 성인이 지금 어린이들한테 너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이 중요하다. 믿음을 좀 주고 아이들에게 안정감, 다정함, 친절함을 줘라.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놀이터 디자이너인 편해문 놀이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장이신데 이제 영양에 이번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쪽 좀 쭉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산불 피해 현장. 네, 영양은 주로 석보 이밤 쪽에 피해가 집중됐고요. 한번 다녀봤고 그 밖에도 제가 이제 주변 이웃한 안동이나 영덕
이쪽도 한번 다녀봤습니다. 이쪽도 다 다녀보시고 영주하고 봉화는 전혀 피해가 없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그렇죠? 봉화는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무리아 쪽에 산불이 났지만 조기에 이렇게 진압이 되어서 예. 피해는 좀 경미한 편이고요. 봉화 네. 무리아 면에도 났긴 났군요. 다른 그 산불이 점, 났었군요. 예, 의성 산불이 영양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한번 조금 나긴 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결국 파면이 됐습니다. 4월 4일 지난주 금요일 11시 22분에 개엄 후 122일 만에 파면 결정이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4월 4일 파면 선고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무척 다행스럽다 이런 좀 느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유혈 참극이 일어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선고를 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국론 분열의 여지를 최소화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제 쟁점이 되었던 5가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이라든가 또 포고령 1호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 활동 방해한 것 또 선관위 장악 시도한 것 법조인 등 체포 지시한 것 등등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8분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성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권한 행사도 역시 헌법과 법률 안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 법치주의의 어떤 원칙이 대통령 권한 행사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점을 좀 저는 밝혀준 것, 이것은 무척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거, 그 아쉬운 거 빼고는 완전 무결한. 외국에서도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관들 스카우트 해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그런 선고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쉬운 건 어쨌건 어찌 보면 그 완전 무결하다는 건 사실 그만큼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비상계엄 선포가 사실은 상식에 비춰봐도 그렇고 법에 비춰봐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걸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까지 좀 저는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 그 점은 솔직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은 그래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이제 4주 가까이 이제 늦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까?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용산에서 이제 퇴거도 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만났고 나경원 의원을 또 따로 불러서 또 차를 마시고 했던데. 이 상당히 좀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2017년 3월 10일 파면 선고받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비웠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 왜 임기 마칠 때 임기가 0시까지로 되어 있으니 0시부터 청와대 비우라고까지 요구했던 분이잖아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문 전 대통령 저녁 때 청와대 비우고 서울에 모처에서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취임식 참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당사자가 정작 이렇게 지금 이미 대통령 신분 상실했는데 관제에 체류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불법 점거잖아요. 게다가 이미 그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피의자이고 그 밖에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러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한데 이런 국가 보안 시설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거는요. 사실 증거 인멸이나 이런 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데 또
또 계속해서 아무튼 상식 밖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게다가 거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들인다. 사실상 관저 정치인데요. 저는 여기에 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이거는 이제 사실은 또 국론 분열 조장하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내란죄 특히 지금 재판부에서 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권 구속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수사팀에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빨리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저는 이런 사법적 조치가 저는 취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수사가 좀 앞으로 바빠질 것도 같습니다. 이제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너무 시급하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 무조건 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이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그럼요. 지금 사실은 사건이 너무 많아요. 예컨대 너무 많죠. 검찰에서 한번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이고요. 또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도 명태균 의혹이죠. 윤 부부가 명시통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 등등 이거 있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공수처에서 지금 아직 이렇게 머물고 있는 해병대 우리 최수건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각 이게 파편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 모든 걸 좀 묶어서 어떤 특검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란 세력, 이 잔당들을 싹 또 청산해야 되는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계엄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단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지금 내각에도 상당히 지금 문제 많고,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검찰, 경찰. 또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또 극우 세력들 등등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세력. 내란 세력 관련해서는 지금 수괴라고 할 수 수괴인 윤석열과 거의 급급인 김용현 사실은 그 정도에다가 우리 알고 있는 이제 그 사령관들, 특전사, 수방사 이 사령관 정도 선 이외에는 사실상 지금 수사가 거의 안 됐죠. 경찰청장 두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내각부터 해서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특히 저는 그 청와대 쪽 경호처 포함해서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쪽 사람들에 대한 이 수사가 또 빨리 이제 진행이 돼야 하죠. 여기는 아예 손도 안 댔잖아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우리 다 사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계엄과 관련된 이 사안을 과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미 조금씩은 그 단서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도 아마 증거인멸이 상당히 저는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더 늦기 전에 빨리 특검 통해서 수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저는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 정말 이 순간이라도 그분이 빨리 태세를 좀 변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 윤석열 눈치 보고 또 내란 세력도 쪽 이렇게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역사 앞에서 조금 더 이렇게 겸허하고 정말 안승하는 이런 태도로요. 지금이라도 좀 태도를 바로잡기를 정말 강력히 충고합니다. 내란 특검을 지금까지 2번 올라갔다가 폐기가 됐나요? 그렇죠. 2번 됐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다른 거 김건희, 명태균 특검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우선 내란 특검이나 먼저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원 그렇다 치도 상설 특검은요. 지금이라도 그냥 추천 의뢰하면 됩니다. 바로. 그러면은 우선은 그 상설 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사 추천 의뢰하면
바로 처리해서요. 상설특검이라도 빨리 가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준비해서 이제 독립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또 진행하면 되거든요. 예. 예. 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해서 오늘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는데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물론 개헌 찬성한다. 우리 개헌 예. 필요성 분명히 느끼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훨씬 더 시급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헌? 저는 국회의장의 그 우국 충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대선까지 2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6월 3일로 예정돼 있죠, 거의. 예, 지금. 그렇죠. 내일 지금 발표를 할 텐데. 6월 3일은 최종 마지노선이고요. 예. 그게 60일째 되는 날이니까요. 예. 아니면은 그 전주 뭐 예컨대 5월 28일 뭐 6월 3일 그 정도에는 대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어쨌든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또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고 공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예. 일정이요. 엄청 쉬운 듯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당장 개헌 얘기하자마자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 제왕적 국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홍준표 시장 헌법재판소 폐지하는 이런 데 초점 둬야 된다는 둥, 뭐 또 4년 중임이 어떻고 양원제가 어떻고요. 지금 백가쟁명으로 지금 쏟아지고 지금 있습니다. 자꾸 논점이 흐려져요. 지금 내란 그렇죠. 종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이게 그 대선 앞두고 2달 안에 사실은요. 이거 합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솔직히.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건데요. 개헌 이야기 지금 벌써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요. 내란 청산의 과제는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개헌 이야기할 때 아니다. 지금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로 꼭 하겠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 국힘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 해왔잖아요. 계속 해왔죠. 국민의힘도. 그러면은 딱 이미 합의되어 있는 거 딱 하나. 5.18 정신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 근데 그거 하나 그냥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켜서 같이 하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요. 절대로 그분들이 요거 하나만 하자 솔직히 동의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개헌 논의의 초점은 어쨌든 권력 구조에 있기 때문에요. 권력 구조에 논의 들어가면요. 저는 뭐 의도적으로도 이 초점을 흐리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께서 뭐 본인은 우국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손 치더라도 저는 사려 깊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 벌써 이런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금 흐트리고 있다. 뭔가 물타기를 허용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는 하지만 필요하죠.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고 딱 1분 남았는데요. 시간이. 자, 민주당 얘기는 뭐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하고 국민의힘 지금 여러 후보 뭐 13명까지 지금 조기 대선 후보가 거론이 되던데 자, 우리 저 박기현 위원장이 보시기에 결국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그 정도만 얘기하죠. 저는 정말 국민의힘 이러면 안 됩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 당헌 8조에 보면 이건 본인들의 당헌입니다. 거기 보면 당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파면되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사실은 당헌 8조에 따르면 자진 해산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는 않다면 최소한 그동안 내란을 옹호한 것, 내란 수괴를 배출한 것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제명하는 조치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후보를 내면 안 되죠. 보궐선거의 원인도 지금 본인들이 제공했잖아요. 그러면은 더구나 내란이잖아요. 다른 어떤 뭐 소소한 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하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한 2, 3일 만에 대통령 되겠다고 달려든다. 이거는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고 갈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국 누가 나오든 스스로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 전 없다고 보거든요. 이분들 당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국민의힘이란 거대한 저 재산 저거 보고 저는 다 달려든다고 보는데요. 그 후보자로 뛰는 개개인도요. 저는 정말 역사의식은 고사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 소양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당인으로서 책임지는 최소한의 이런 덕목도 이건 갖추지 않은 자세다. 저는 국민의힘 해도 너무한다. 지금 어떻게 10몇 명 후보군이 거론됩니까? 상식 밖 아닙니까? 좀 더 지켜보죠. 지금까지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